코인 홀더의 역습. 코인 홀더 과연 안전할까요? 내 영상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후반부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니 영상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타임머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또 2주 만에 제가 또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2주 정도 제가 개인적으로 약속이 많아가지고 영상 촬영을 못 해가지고 굉장히 좀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것도 영상 업로드를 또 못할 수 있는 최악의 경우까지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영상 업로드하는데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코인 홀더가 되겠습니다. 코인 홀더. 이 코인 홀더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너무나 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특히 이제 수집 초보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 코인 홀더라는 용어 자체도 굉장히 생소하실 것이고, 또 기존의 수집가 분들도 코인 홀더에 대해서는 잘 아시고 계시지만, 이 코인 홀더가 또 의외로 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지금부터 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또 많이 아시고들 계시지만은 그 외에 또 숨은 복병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그 점에 대해서 또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이 코인 홀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데요. 이 코인 홀더 이런 용어 자체를 거의 대부분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사실 이 영상을 제가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수집 입문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집 초보자분들은 수집 용어 자체 하나하나가 다 생소하고 어렵고, 또 주변에서 또 물론 찾아보시면은 내용들을 아실 수 있겠지만, 사실 처음 접근하시는 데는 용어 하나하나가 다 어렵고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수집 카페나 또는 수집 전문 화폐상이나 이런 데서 좀 전문적으로 이렇게 교육해주는 기관도 없고, 또 그런 자료가 이렇게 막 찾아보기도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검색해보기가. 그래서 이런 영상들을 입문자 분들을 위해서 좀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어 하나하나가 좀 더 쉽게 접근하고 수집에 좀 더 저변 확대를 위한 수집 문화가 발달을 좀 되었으면 하는 계기로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 좀 많이 시청을 해주시고 주변 분들한테 좀 많이 알려주시도록 하고요. 첫 번째 이 코인 홀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홀더라는 것은 이렇게 생겼죠. 동전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케이스 기능을 하는 게 이 코인 홀더입니다. 자, 그래서 이 코인 홀더는 일단 주화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서 보호하는 보호 기능이 있고요. 또 수납의 편리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수납하기 굉장히 편리하죠. 케이스가 이렇게 딱 되어 있으니까요. 규격화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코인 홀더를 이제 많이 사용하시는데, 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 집에 우리 집에는 주화가 많아요. 해외에서 가지고 왔던 주화들도 많고 집에 엄청 많습니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거의 대부분 동전들을 보관하고 계시는 방법들이 이런 통에다 이렇게 넣어갖고 보관하거나 깡통에 이렇게 넣고 보관하거나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리 사용재고 그래도 사실 그거는 화폐 수집, 주화 수집이라고 좀 보기에는 좀 애매모호한 거죠. 이 수집의 정석은 바로 정리입니다. 정리. 어떤 식으로 정리 정돈을 하고 그것을 콜렉션화하는 게 이게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보기 편하고 체계적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이게 바로 콜렉션의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통 같은 데 넣어가지고 이렇게 보관한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콜렉션의 의미는 거의 없어요. 이거는 그냥 방치하는 것 수준이거든요. 방치. 그렇기 때문에 콜렉션화가 되려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분리하시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코인 홀더 처리를 하셔가지고
분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앨범별로, 또 대륙별로, 국가별로, 또는 시대별로, 안 그러면은 연도별로 분류를 하는 방법이 바로 코인 홀더의 가장 처리를 해야 되는 그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옛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네, 그거는 콜렉션에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필수적인 얘기입니다. 뭐 아무리 뭐 뭉태기로 막 갖고 있고 그래도 사실 그거를 체계적으로 분류 안 하다면은 그거는 콜렉션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일반 동전일 뿐이에요. 또는 일반 수집품도 아니고 그거는 뭐 옛날 물건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거는 인정해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콜렉션을 위해서는 바로 체계적인 분류가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먼저 코인 홀더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코인 홀더의 종류와 사이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홀더의 종류는 이제 뭐 먼저 크게 국산과 그 다음에 중국산으로 일단은 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 밑에 제품이 이제 기성 제품인 국산 제품이고요. 요 위에 거는 중국제 제품인데 둘 다 뭐 장단점은 있습니다. 첫 번째 국산 제품은 요 종이 재질이 좀 두꺼웠습니다. 두껍고 좀 내구성이 좀 튼튼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중국제 제품은 종이가 조금 얇아요. 얇은 대신에 이제 사이즈가 이제 다양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먼저 여기 보시게 되면 크기에 대해서 분류를 해보자면은 여기에 대형 홀더, 중형 홀더, 소형 홀더라고 나와 있죠. 예,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요게 이제 가장 큰 대형 홀더입니다. 대형 홀더 사이즈 굉장히 크죠. 예, 한눈에 봐도 엄청나게 커 보일 겁니다. 그리고 요것이 바로 중형 홀더.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홀더가 이 중형 사이즈죠. 그 다음에 지금은 거의 생산이 안 되고 있지만 이렇게 소형 홀더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소형 홀더. 예, 이렇게 대중소로 많이 나눠져 있는데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현재 이 중형 홀더가 되겠습니다. 중형 홀더. 예, 요 케이스에 들어가 있는 것도 다 중형 홀더 사이즈의 홀더 케이스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좀 세부적으로 보시다 보면은 여기 이제 사이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1호 사이즈는 20mm, 즉 이제 1원 주화들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2호 같은 경우는 22.5mm, 요거는 5원이나 50원을 넣을 수 있는 규격 크기입니다. 3호는 25mm, 10원과 100원을 넣을 수가 있죠. 4호 사이즈는 27.5mm, 500원 주화, 현행 주화는 500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5호 같은 경우는 31.5mm, 그 다음에 6호 같은 경우는 35mm, 그 다음에 7호 37.8mm, 37.5mm요. 네. 38mm가 거의 그 크라운 사이즈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대형 주화들을 좀 수납하기 좀 괜찮은 사이즈입니다. 그 다음에 8호는 좀 더 큰 40mm까지 넣을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그 말씀드릴 거는 요 1호소부터 6호까지, 요거는 지금 현재 국산 제품들은 이렇게 6가지로 지금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사이즈는 지금 안 만들고 있는데 중국 제품 같은 경우는 요 7호에서 8호까지 더 큰 사이즈까지도 지금 제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선택하시는 그 주화에 맞는 사이즈에 구하셔가지고 키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주화 같은 경우는 키핑 하실 때 이 사이즈를 잘 보셔가지고 가급적이면 빈 공간이 없도록 그렇게 주화를 해주시면 되고, 엄청나게 큰 그 주화를 가지고 작은 데다 넣을 수 없고, 또는 이제 그 주화는 굉장히 조그만데 6호 사이즈 같은 큰 데다 넣게 되면 가운데가 뻥 비어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눈에 보기 좋지 않으니까 가급적이면은 이 해당되는 주화 사이즈와 홀더 사이즈를 잘 맞추셔가지고 키핑을 하시는 게 그게 중요한 키포인트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다음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코인 홀더에 대한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히나 수집 입문자분들은 세심하게 좀 봐주시고 기존에 수집하고 계시는 분들도 요 내용들을 좀 참고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코인 홀더의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용품들이 좀 필요한 게 있습니다. 먼저 코인 홀더, 그 다음에 이 코인 홀더가 필요하고요. 다음에는 면장갑이 필요합니다. 미사용 주화를 만지기 위해서는 면장갑이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가 필요하냐면은 바로 핀셋, 이 코인을 집기 위한 핀셋, 이런 식으로 코인을 이렇게 집기 위한 핀셋, 그 다음에 바로 마스크. 갑자기 왜 마스크냐 그러겠죠? 네, 마스크 왜 필요한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런 마스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스테플러,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펜치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코인 홀더 작업을 들어가기 전에 주의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홀더 작업을 하실 때는 맑은 날, 이 맑고 건조한 날을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우기 때, 특히 장마철에 작업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큰 낭패를 보실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기 때는 그 장마철에는 대기상에도 수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홀더 작업을 할 때도 실내에서 설사 한다 할지라도 그 수분이,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이 같이 이 홀더 작업을 하면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제가 대표적인 케이스로 지금 이 100원 주화들 좀 보시게 되면은 좀 이렇게 뿌연 그 안개 변색 같은 게 좀 보이시나 모르겠는데요. 이 화면상에 좀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요 주화들이 지금 대표적으로 제가 장마철에 작업을 했다가 아주 낭패를 봤던 아주 케이스입니다. 예. 미사용 주화들이 다 그냥 다 뿌옇게 되어버렸어요. 예. 같이 이제 습기가 머금고 들어간 거죠. 이거는 이제 10주 미사용 주화였는데, 이 주화도 역시 마찬가지로 변색이 와버렸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큰 낭패를 봤습니다. 그래서 장마철에는 절대 하지 마시고, 그리고 실내에서 하시더라도 화장실에서 뭐 식구들 중에 누가 막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거나 그랬을 때는 그 공기가 또 이렇게 유입될 수가 있으니까 방문을 잘 닫아 놓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홀더 작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한번 시범 케이스를 한번 보이도록 할게요. 아, 참, 이 마스크가 웬 말이냐 하고 그런 말씀들을 하실 분들이 있는데, 이 마스크도 쓰는 이유가요, 이 사람이 숨을 쉴 때 또는 입에서 내뿜는 이 입김이 또 대기 중에서 이제 또 같이 또 그 홀더 작업을 하면서 이게 섞여 들어가가지고 주화의 변색으로 올 수 있는 또 그게 요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또 그냥 양치를 안 한 상태에서 만약에 또 하시게 되면은 입에 있는 이 염분의 또 이 그 수증기들이 염분에 대한 이 그 입에 호흡하면서 내뿜게 되면은 그거 역시 또 미세한 또 효과를 또 발휘할 수 있어요. 변색에 대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침이 튈 수도 있고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귀한 주화를 만약에 홀더 처리를 한다면은 꼭 이렇게 마스크를 써주십시오. 네. 마스크. 네. 써주시고. 자, 두 번째로는 면장갑을 껴주는데, 면장갑을 끼는 이유는 마찬가지로 미사용 주화를 만질 때 지문 자국이 발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문 자국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면장갑을 껴주셔야 됩니다. 예. 지금 제가 동전을 놓쳐버렸어요. NG 사항이네요. 예. 이런 식으로 동전을 잡으실 때 면장갑을 껴주셔야지만이 지문 자국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장갑을 껴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면장갑이 없으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주방에 보시게 되면 이런 일회용 비닐 장갑이 있습니다. 비닐 장갑. 정 없으시면 요거라도 끼고 하셔야지만이 지문 자국이 남지가 않습니다. 이는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을 하셔야 됩니다. 사용 주화 하실 때는 상관없어요. 근데 미사용 주화, 특히나 고가 주화일 때는 정말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변색이 올 수가 있어요. 변색이 오고 나게 되면은 나중에 땅을 치면서 후회를 하죠. 네. 자, 그 다음에 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핀셋을 이렇게 잡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장갑도 없고, 만약에 핀셋도 없다. 그러면은 부득이한 경우는 어떻게 하시면은 요 엣지 부분을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이 면을 이렇게 잡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나 이 백동주화 같은 경우는 좀 그나마 좀 저기 덜한데 그래도 물론 나중에 변색이 되지만요. 특히나 이런 황동주화나 적동주화는 한번 이거 손으로 이렇게 딱 만져버리게 되면은 그 염분 때문에 지문 자국이 바로는 생기지 않지만은 몇 년 지나게 되면 그 자국 그대로 남습니다. 시커멓게 변색이 돼요. 예. 백동주화 같은 경우에 변색은 안 되지, 시커멓게 변색은 안 되지만은 옅은 변색이 됩니다. 허옇게 변색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면을 잡지 말고 엣지 부분을 잡아주시고, 자, 가급적이면은 핀셋을, 여기 고무 코팅되어 있는 전용 코인 핀셋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입을 하셔가지고, 자, 홀더를 이렇게 놓고, 여기 코팅되어 있는 면 있죠? 양쪽에 다 안쪽에 코팅이 되어 있는 쪽 면을 반을 접으신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올려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올려놓게 된 다음에 요거를 잘 위치를 맞춰 주신 다음에 요거를 덮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바로 스테플러로 작업을 해주시는 거죠. 스테플러 작업은 개인 취향에 따라 다 틀리게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대각선 쪽으로 박아줍니다. 대각선 쪽으로. 어떤 분들은 상하 좌우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는 분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대각선 쪽으로 이렇게 박아줍니다. 이렇게 공공감리 형태로 해가지고요. 저는 이게 가장 좀 안정화되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 마스크는 이제 홀더 처리했으니까 마스크는 벗을게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뒷면에 보게 되면 이 부분들이 손에 걸리게 되면은 손이 찔려가지고 부상을 입으실 수도 있고요. 코인 앨범에 넣게 되셔도 뒷면이 막 불룩하게 튀어나와서 보기가 되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마무리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스테플러 튀어나온 부분은 이렇게 펜치로 눌러서 마무리 작업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요게 바로 홀더 작업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마무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하나 더 추가로 하신다면, 그래도 이제 어떤 수분이 이렇게 들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요 3면에다가 스카치 테이프로 이렇게 또 발라주시는 분도 있어요. 예, 좀 더 아주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긴 합니다. 예. 그런 다음에 제가 이렇게 대각 방향으로 하는 거는 요 밑에다가 주화에 대한 뭐 세부 설명이라던가 구입 날짜라던가 구입 금액 등을 적으시기 편하게끔 요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대각으로 박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또 내용에 대해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제일 중요한 마지막, 바로 코인홀더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초보 수집가뿐만 아니라 기성 수집가분들도 아시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고 계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 점은 놓치지 마시고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코인홀더의 장점과 단점인데요. 장점은 바로 주화 보관이 용이하다는 거, 그 다음에 수납 및 정리가 편리성이 있다는 게 그 가장 큰 장점이죠. 그래서 이제 홀더 처리를 한 다음에 코인 앨범에다가 분류를 해서 넣어놓는 게 굉장히 분류 체계하는데 굉장히 용이합니다. 아주 수월하죠. 그런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코인 홀더에. 자, 뭔가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단점은 장기간 보관했을 때 주화의 변색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주화의 변색 가능성이 있는데 홀더 처리를 왜 하죠?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홀더 처리를 하면 주화가 변색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거를 변색될 것 같으면은 뭐하러 홀더 처리를 합니까? 라고 반문을 주실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글쎄요. 일단은 그냥 대기 중에 놔두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변색이 덜 되기 때문에 일단은 홀더 처리를 하는 거고, 일단은 앨범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편하게 해서 하는 건데, 왜 그러면은 변색이 오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PVC 비닐로 이렇게 이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PVC 비닐로.
이 PVC, 즉 PVC는 뭐 말씀드리자면 바로 저거죠. 폴리비닐 클로라이드죠. 클로라이드. PVC, 폴리비닐 클로라이드. 이게 그 원유의 정제를 하게 되면은 이 나프타 성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이 비닐 제품이나 플라스틱 제품은 이 나프타 성분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제 그 등급 중에 이제 사실 가장 이렇게 낮은 게, 왜 그러니까 이 PVC 비닐을 코인홀더에 쓰는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PVC 비닐이 가장 그래도 원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PE 제품, PE 비닐, 그 폴리에틸렌 계열의 비닐을 만약에 사용했다면은 사실 이런 문제는 변색되는 문제는 부각되지 않는데, 그 핵심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 가소제, DOP. 이 DOP라는 경우는, 디오클 포탈레이트라는 그 가소제 성분이 있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그 가소제라는 것은 원래 PVC 그러면은 가장 여러분들 많이 연상되는 게 뭡니까? 이제 보통 PVC 배관들을 많이 연상되죠. 원래는 PVC가 이렇게 좀 딱딱하고 그런 건데, 이제 거기에 가소제 성분, DOP 성분을 넣게 되면 굉장히 부들부들해지고 이제 유연해지죠. 예. 그 유연성을 갖고 위해서 이제 가소제 성분을 넣는데, 이 가소제 성분이 시간이 좀 많이 지나게 되면 여기서 다시 표면으로 이게 그 유분이 증발을 합니다. 이게 가소제 성분이. 그렇게 되면서 이 부분이 끈적거려야 돼요. 끈적거림이 돼요. 그래서 코인 홀더 처리를 하고 나서 뭐 한 5년 정도 이상 지나게 되면은, 또 뭐 상황에 따라서 2, 3년만 지나더라도 어느 날 보게 되면은 색상이 좀 변해 있고, 또 이거를 홀더를 벗겨내 가지고 주화를 딱 보게 되면 끈적거리는 성분들이 주화 표면에 이렇게 안착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바로 이 가소제 DOP 성분이 올라와 가지고 주화의 표면에 안착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홀더 처리를 했다고 해가지고 주화 변색이 절대 안 오는 건 아닙니다. 조금 만약에 그 홀더 처리를 하고 나서도 변색이 안 오게 하려면은 최소 뭐 1, 2년에 한 번씩은 이주를 해줘야 돼요. 홀더를 다시 또 새 걸로 바꿔가지고 이주를 해줘야 되는데, 굉장히 번거롭죠, 사실. 그리고 아무리 뭐 주화 수집가들 또는 뭐 기타 메달 수집가들라도 그렇게 또 이주 작업을 대량으로 한다는 게 쉽지도 않고, 사실 이 홀더 한 장 가격도 거의 단가가 한 50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수백 개, 수천 개를 다 이주 작업한다는 그 자체도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이 하나 있습니다. 홀더 처리를 하고 나서도 주화가 변색이 오지 않는, 또는 이 가소제 성분이 올라와서 독성 물질이 올라와가지고 주화 표면에 안착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 핵심 포인트의 팁은 뭐냐면요, 바로 요겁니다. 자, 이렇게 폴리에틸렌 그 비닐을 이렇게 구입을 하셔가지고요, 요것을 한번 이렇게 감싸줍니다. 감싸주신 다음에 요것을 홀더에 한 번 더 이렇게 넣어서 해당되는 부위만큼은, 자, 요 부분만큼은 이렇게 커팅을 해내시고요. 이렇게 커팅을 이렇게 가위로 해내시고, 그런 다음에 폴리에틸렌 비닐로 한번 감싸 주신 다음에 이렇게 홀더 처리를 하시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홀더 처리를 하시게 되면은 이 홀더에 감싸고 있는 PVC 비닐이 아닌 PE 폴리에틸렌 계열의 비닐로 감싸져 있기 때문에 주화 변색이 되지가 않고 이주 작업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는 좀 뭐 아시고 계신 분들이 아마 거의 많지 않으실 텐데, 요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유용하고 주화를 안정적으로 보관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저는 장담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코인 홀더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앨범을 컬렉션 하는 데서는 그 홀더 작업이 굉장히 유용하지만, 또 이런 또 숨은 또 장단점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두시고, 다음 시간에는 코인 캡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홀더를 했으니까 이번에 캡슐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캡슐은 어떻게 보관을 하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타임머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홀더의 역습.
코인홀더 과연 안전할까요? 내용이